자, 오늘은 펠치만 효과라는 이번에 고등부 애들이 하게 될 펠치만 효과 잘 나온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비문학도 잘 나오고. 근데 이게 살짝 좀 그 전에 좀 공부해야 될 이론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할게. 인간은 손실을 싫어해. 손실 회피성 효과라고 해가지고, 인간은 일반적으로 내한테 얻는 이득이 100이고 내가 손실이 100이라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손실을 200으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을 싫어하는 거지. 이게 손실 회피성 효과, 또 손실 혐오하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고 해. 그래서 보험도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규반 때 가서 자세히 할 거고, 지금은 인간이 손실을 혐오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 해결책을 만들게 된 거야. 근데 그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 해결책이 정말 옳은 해결책이었는가, 또는 그 이로 파생되는 그런 다른 또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주간경향이라는 신문에서 한번 발췌했었고, 그 다음에 제목은 지오스톰의 영화를 내가 올려줄게. 내가 편집해가지고. 자, 제목은 안전도모할수록 위험 커지는 펠치만 효과. 이제 뭔지 알겠지? 인간의 위험을 혐오하여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안전장치가 과연 인간에게 정말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부작용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겠지. 연초부터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북미는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한파가 몰아쳤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는 눈이 내렸다. 반면 호주는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면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마다 인류가 입어야 할 경제, 인적 손실은 크다. 기상을 조작할 수는 없을까? 딘 더블린 감독이 연출한 지오스톰은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한다. 가까운 미래 인류가 공동으로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 더치보이를 개발한다. 운영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조만간 세계 정부 연합으로 이관된다.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 사막에 있는 마을이 혹한에 얼어붙는다. 홍콩에는 용암이 분출하고 두바이에는 쓰나미가 밀어닥친다. 모스크바에는 폭염이, 리우의 해변에는 살인 한파가 급습한다. 미국은 더치보이 개발자 로손을 더치보이 통제센터가 있는 우주정거장으로 보낸다. 알고 보니 누군가 더치보이에 바이러스를 심었고, 이 때문에 의도적인 오작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문제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더니 안전장치를 이용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지오스톰은 미군이 알래스카에 설치했다는 고주파 실험시설인 하프, 음모론을 떠올리게 한다. 하프는 강력한 고주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안테나 시설이다. 여기서 고주파를 쏴 대기 상층부의 전리층을 달구면 대기 순환이 인위적으로 조절되고, 이로 인해 지진과 쓰나미, 해오리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음모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음모론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이 가정이 너무 많은 거야. 가정이 너무 많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음모론이 생긴 건데, 오컴이 만들어냈다면은 이 음모론 같은 것들은 가정이 많을수록 진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이제 나오지. 인류는 리스크를 싫어한다. 화재 부상, 그러니까 위험을 혐오한다는 거야. 화재 부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험을 만들었다.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만들었다.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면 과연 안전해질까?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을 도모할수록 덜의 위험도가 커질 수도 있다. 이른바 펠치만 효과이다. 1976년 시카고대학교 경제학자인 샘 펠치만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새로운 안전기술을 새로운 차들에 장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했지만, 그 후에도 도로는 여전히 안전해지지 않았다. 왜? 위험을 혐오해서. 그래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왜 안전하지 않았을까? 안전장치가 도입된 이후 사고당 사망률은 낮아졌지만, 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체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전체적인 그러한 차 사고가 늘었다는 그 말인 거야. 원인은 차량 속도였다. 펠치만은 비용이 절감, 이 비용이란 것은 사고 위험에 따른 처리 비용이야. 이것이 감소하면서 편익, 고속 주행을 늘리려는 운전자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안전의 역설이다. 잠깐 수능 나왔던 걸 보여줄게. ABS 브레이크라고 혹시 들어봤냐? ABS 브레이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다 적용됐어.
이게 벤츠가 처음 만들었다던데 급제동 또는 빗길에서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걸면 바퀴 회전이 멈춰 앞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ABS 장착 차륜의 경우 일반 브레이크 차륜보다 제동거리가 짧아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ABS 없었을 때는 브레이크 밟잖아. 브레이크 밟으면 쭉 밀려가지고 한 20m 갖다 쳐. 근데 ABS는 이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여기다 톱니바퀴처럼 다다다닥 돼 있어. 그래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 탁탁탁탁탁탁탁 이러거든. 그러니까 한번 쭉 밀리는 것보다 다다다닥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한 5m, 10m 하여튼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멈추는 거리가 되게 짧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브레이크를 믿고 어떻게 하겠냐? 이제 폭주를 하는 거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오히려 감수하는 그런 위험 운전을 하게 돼요. 왜? 재미있거든. 1907년 급심한 금융공황을 맞았던 미국은 1913년 중앙정부인 연방준비제도를 설립했다. 연방준비제도 알아두어라. 이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그건데 연방준비제도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위기 따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은 굳게 믿었다. 미국 은행들은 방만 경영을 계속했고 이는 1929년 자본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대공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큰 그게 있었지. 2008년도 금융위기도 믿었던 파생상품의 배신이었다. 금융인들은 슈퍼컴퓨터와 수학자들을 동원해 만든 파생상품은 위험을 완전히 해지했다고 믿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생상품을 팔아 전 세계가 함께 망할 뻔했다. 기상을 통제할 수 있는 더치보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인류는 더 이상 기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이 줄어든 만큼 잠재적인 위험은 어딘가에서 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대비해서 안전을 만들었지만 그 안전을 믿고 우리가 폭주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현상. 어떤 이유든 오작동을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AI,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준 기회는 우리 인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따라서 정규반에서 자세히 수업을 하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위험을 혐오하여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이론이 펠츠만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펠츠만 효과에서는 위험 보상이라는 말을 쓰거든. 위험을 혐오하여서 위험에 보상을 해주었더니 위험에 대한 보상책을 만들어 주었더니 오히려 위험을 오히려 수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 위험 회피는 위험 혐오는 리스크 어벌션, 그리고 위험 보상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컴펜세이션, 그리고 그걸 또 그 위험이란 것을 오히려 수용해가지고 폭주를 하게 되는 것, 그걸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톨러런스라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정규반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펠츠만 효과가 이어지는지 그걸 ABS 브레이크로 폭주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 것이고 본문에 나왔던 영화에도 마찬가지겠지. 인간이 그걸 만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또 이용하고 그리고 또 폭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 ABS 브레이크가 있는 사람들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야. 하지만 전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폭주가 늘어났다는 그 말이 되는 것이겠지.